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2022년 1월 13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할 주제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1월 13일 고양시가 시 승격 30년 만에 특례시 원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당히 축하하고요. 앞으로 고양시가 앞으로 더 좋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명언은 인생의 최대 역설은 살아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로버트 하인라인 소설가시네요. 음악,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고 슬픔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음악은 은빛 타움으로 빠르게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다들 아시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주제지만 저는 오늘 이제 수원시와 고양시 그리고 용인시, 창원시가 이제 오늘부터 어제 기사다 보니까 동아일보의 이경진 기자님께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광역시 수준 행정 재정 권한, 기초연금 수령자 확대 등 혜택도 생기고요. 특례 사무가 정부에서 이제 도에서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이양 지연 때는 무늬만 특례시라는 우려 사항도 있는데 제가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의 2차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을 갖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법들을 좀 말 그대로 이제 이양을 갖다 할 제정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순조롭게 잘 제정이 추진돼서 이렇게 이양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고양신문의 이성호 기자님께서 지난 1월 10일 날 고양시 떠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라는 주제로 이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출 요인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쯤에는 1순위가 주택이었고 2순위가 가족, 그리고 3순위가 직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1순위가 직업, 그다음에 2순위가 가족, 3순위가 주택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출을 갖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고양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시로 특히 이제 서울 서대문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또 용산이라든지 마포 쪽으로 많이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송에서도 이제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쪽으로 많이 제가 이주를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향동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덕은 그리고 이제 상암 수색 DMC까지 이렇게 좀 이사를 그쪽으로 좀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직장이었습니다. 직장. 그러니까 제가 제 친한 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왜 이사를 갔다가 삼성도 살기 좋은데 이사를 가야 되느냐 했더니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이 직장이 이제 서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삼성으로 이제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도 이제 빨리 끊기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파발에서 끊겨서 대화행을 갖다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차 접근성도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직장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 이 가족이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더 좋은 학군을 갖다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인서울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번 자료가 이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국내 이동 통계 전입 사례 전수 자료를 갖다가 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고양시 인구의 이동 요인 분석 석호원 행정학 박사님께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2010년도하고 2019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일자리가 2019년으로 봤을 땐 31.6%의 전출 사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족 플러스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9년에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29.79에서 2019년도 21.06%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소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신규 주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킨텍스라든지 삼성벨트 쪽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다 직업이 중요하다라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이 근처에 있는 것이 상당히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20, 30대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양시의 20, 30대 전출의 가장 큰 이유가 직업이었다. 최근에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이제 20대부터 40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전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입도 많이들 오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는 2019년도까지밖에 기준이 안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고양시로 전입을 또 많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창릉 3기 신도시를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고양시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서울에서 이제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이들 고양시로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는 어떻게든 무엇보다도 집이 최우선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족관계나 직업으로 중요도가 옮겨오고 있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이 자료를 갖다 토대로 고양시의 전출 사유가 가족, 주택, 직업에서 최근의 추세는 직업, 가족, 주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2021년, 2020년, 2022년을 새로 자료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택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연령대별로 전출 요인을 살펴보니까 10대 같은 경우는 교육, 그리고 20대에서 50대는 직업이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50대에서 이제 직업을 갖다 50대까지 가져가는 직업 그 군수가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 40대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전출 요인으로 직업이 주택을 따라잡는 해가 2019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 70대에서 60대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출 요인으로 주택하고 가족, 직업은 아무래도 이제 3위로 이제 밀리는 걸로 지금 보시는데,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이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뭐 주택 수요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가족의 차지하는 비중에 있는 교육 부분도 고양시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의 인근 항공사진인데, 호수공원도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앞으로 호수공원이 더 멋지게 변모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킨텍스, 일산, 테크노밸리를 또 주목하고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저는 일산과 이제 창릉, 양두, 양대 산맥, 그러니까 뭐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크게 앞으로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서 끝으로 사업체가 2만 개를 증가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이런 자료를 갖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2022년 올해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고양시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사업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양질의 사업체의 비중이 현재는 적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송을 갖다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성우 기자님의 그 기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욕구, 기본적인 그런 삶의 그런 동기가 일단 뭐 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내 집과 가장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직장과 내 집이 근처에 있기를 갖다 다들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시간이 더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가장 크게 차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가 이제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고양시가 배드타운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올해 특례시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가 되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빨리 착공이 지금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CJ 라이브시티라든지 그다음에 고양 영상밸리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지금 사전 청약이 지금 막 시작되는데 저는 사전 청약보다 본 청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시민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올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아무튼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드리면서 고양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뭐 여러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제 그 중심에 이제 광역시가 있었다고 하면 2022년부터는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용인시, 창원 특례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제 고양시가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산의 1기 신도시 그리고 운정의 2기 신도시까지 해서 더불어가지고 너무너무 앞으로 일산 포함해가지고 창릉 그리고 화정 그리고 원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벨트가 덕양구가 엄청 크게 메가 신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3월 9일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선 있죠. 대선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양시에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런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 특히 뭐 일산 뭐 신도시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고양시 덕양구 쪽으로 해서 이왕이면 신축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엊그제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1주택자, 무주택자, 그 다음에 4주택자 비율을 갖다 봤더니 의외로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무주택자이신 분들하고 1주택자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송에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월 13일 고양 특례시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날씨는 추운데 따뜻한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